교과서 페이지가 이거 렉이 68페이지죠? PDF 파일은 쌤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고요. 아이고 다른 뭐 기타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 책 같이 모의 창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주저리 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창업 주의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고 느꼈던 거, 물론 내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랑 이제 마지막에는 한 12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하나 좀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창업 계획서가 좀 약간 작년 자료긴 한데 창업 계획서에 대해서 좀 쌤이 봤더니 좀 되게 좋은 영상인 것 같아서 창업을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시가 좀 부적절하다고는 느껴지긴 하는데 그건 뭐 영상 보면 알 거고 오늘은 여기 모의 창업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자 어떻게 직업이나 사업을 이제 계획해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걸로 좀 해야겠다. 요걸로 하려니까 좀 불편하네. 창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제 실패 줄인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식이면은 저는 추천을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쌤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신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 퇴직하신 지 한 3, 4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보면은 창업을 새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암만 못해도 나이가 뭐 7, 80, 90 이럴 때까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뭐 만약에 연금을 못 받는 직업군이었다라고 한다면 남은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다른 음식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사업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뭐 남들이 이거 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한다면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창업은 뭐냐면 딱 지금 시기에 적절한 걸로 한번 한 가지 아이템을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술반이잖아요. 그죠? 미술반인데 지금 뭐 사나고처럼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3D 펜 그런 다른 도구와 그런 능력들을 활용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좀 크게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방향으로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흐름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거 줌 우리 이용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수업을 쌤은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불편한 점이 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그냥 수업을 듣고 있어서 뭐 별 차이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쌤이 아이패드로 수업을 못하고 지금 컴퓨터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패드로 지금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여기 뭐야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수업해줬던 것처럼 노타빌리티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부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계속 화면 공유도 안 되고. 그냥 기타 이런 부수적인, 그러니까 나는 되게 세부적인 내용을 난 직접 수업을 하니까 얘기 드린 거고,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단 회의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를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술 쪽에 자기의 재능을 잘 살리고 싶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의 디자인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 회사에 한번 이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머를 좀 영입을 해서 이런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팀을 같이 꾸려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실제로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쌤도 그 얘기만 들었지,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사용해 볼 기회도 없고 뭐 어디 사실 뭘 검색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실시간 쌍방향 뭐 원격 수업 프로그램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다양한 플랫폼도 있지만, 근데 좀 이제 광고도 하고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접근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같이 창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쵸? 되게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버벅거림도 없고 렉도 없고 뭐 이러한 어플 필기 이런 걸 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것들을 광고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광고 플랫폼 제작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가 가능하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뭐 미술에 관련된 과를 가서 그 장기를 살리고 싶다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를 살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홍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와, 이건 그냥 쌤 단순히 저만의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계획서가 필요하겠죠. 그럼 나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만들 거다.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국가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나와요. 오케이? 또는 투자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대량의 금액을 투자해주는 투자자가 있다면은 순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창업 이런 걸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좀 자리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줄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 사람이 강조를 하는데, 어설프게 할 거면 시도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는 막 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기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야 국가가 뭔데 막 이런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막 기각하고 그러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그러면 진짜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몸이 망가질 정도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런 거 할 때 초반에 되게 힘들다는 거는 쌤은 조금 몸소 느꼈었는데, 쌤 작은 이모부가 사실 사업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이모하고 작은 이모부가 이제 거기 이제 애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외사촌 동생들이죠. 외사촌 동생들인데 그 동생들하고 쌤이 굉장히 친합니다. 왜 굉장히 친하냐 하면 어렸을 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그러면 같이 살았냐? 그러니까 작은 이모가 결혼을 하고 그 아기 낳고 했는데, 사실
살 집이 없었습니다. 이모부가 초창기에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 이모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 아파트 같은데 또는 호텔이나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 보면 이제 그 화장실 벽면 있잖아. 거기 이제 되게 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이렇게 새겨다 넣는다던가 아니면 되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디자인 회사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미술 쪽이랑 좀 가깝네. 그래서 그 뭐 건물이 만약에 지어져서 그 건물의 화장실에 만약에 이 그림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권을 따낸다면 수월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몇 년 전이지? 거의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돼요. 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한때 뭐 유행이다 막 이런 말도 있기는 했는데 사실 크게 막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잘 되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웠던 시절을 견디고 그 다음에 되게 꾸준히 하셨습니다. 작은 이모부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시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그 화장실 타일의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누구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약간 소수의 사람들만 시도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막 저희 어머니도 되게 막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셨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창업을 하고 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초반에 조금 어려운 이제 일이 있더라도 뭐 어려워도 뭐 저는 사촌 동생들하고 굉장히 친해져서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열심히 힘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자 여기 이거 좀 지워야겠다. 자, 창업과 창직 준비 과정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첫 번째로 기본 조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쌤이 예시로 든 걸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실시간 쌍방향 이거 원격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중적인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쌤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안 된 걸로는 봐서는 버그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쌤 귀에도 안 들리는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만약에 주제를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걸로 잡았다면은 기본 조사를 해야겠죠. 도대체 몇 개의 회사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냈는지. 왜냐하면은 공급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해낸다면은 초반에 뭐 속된 말로 바짝 당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 평생 해야죠. 정말 목숨 걸고 평생을 거기에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60년 이상 내가 이걸 가지고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이템 선정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프로그램을 아이템으로 선정했고 그것을 이제 만드는 걸로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는 거야. 쌤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쌤이 실제로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창업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확보 계획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처음 1년 차 때 그 다음 2년 차 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고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면은 3년 후에는 매출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세금으로 가져가면은 훨씬 더 국가에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걸 어필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국가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죠. 여러분들 국가가 사실 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하지만 국가는요, 국가들 간의 이야기를 할 때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을 상대로 네, 일단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최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복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 해 전체 예산 중에 한 400에서 500조 사이 그거를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냐면 뭐 국방비라고 되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방비가 아니라 복지입니다. 복지에 돈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국방비가 3인가 그래요. 그 다음이 교육비입니다. 국방비가 2등인가? 그래서 복지, 국방비, 교육비 이렇게 가장 세금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또는 내가 내는 세금. 근데 뭐 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살기는 하지만 낸 거 다시 받는 느낌. 아니면 받았다가 좀 일부분 뺏기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확보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있다면 그 투자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 투자자가 내가 1억을 투자하면 그러면 수익을 얼마 주실래요? 그러니까 요즘 은행 금리가 0%대예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100만 원 들어오거든요. 사실 재미가 없잖아. 1년에 100만 원 들어오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거든. 그치?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1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크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비 한 2명분 내버리면 10만 원 끝나버려요. 아니면 내가 좀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다 그러면 한 명분이면 끝나버려. 쌤은 지금 알뜰 요금제 써서 2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무제한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알뜰 요금제로 사실 1억을 은행에 넣어도 사실 재미가 있진 않아요. 근데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되게 비쌌어요. 10%대가 넘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넣어두잖아. 은행에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에다 1억을 넣어두면은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씩 들어와. 1억을 넣어두면. 그래서 진짜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그냥 진짜 돈을 번다라는 느낌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돈이 그냥 은행에 잔고가 확확 분다니까.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안 하고 너한테 투자를 하면 이거 수익률 몇 퍼센트 줄래? 한 5%만 줘도 난 만족하겠다. 아니면 뭐 우리는 3%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투자자금도 받고 그걸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 및 마케팅 계획 수립. 사실 뭐 만약에 미술을 전공하려는 여러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일반에 있지만 뭐 미술 전공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미술반이니까 미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마케팅 요런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이 되게 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실 이렇게 소개가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잘 이렇게 꾸며서 정리도 잘 하고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표랑 그래프 이런 것도 되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실용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표랑 그래프 이런 것도 잘 다루시면은 이런 영업이나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 같은 것도 할 때도 표를 제시하고 하면은 좀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을 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좀 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 계획 되게 중요하죠. 여기 혹시 뭐 광고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쌤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에 쌤은 그냥 뭐 일반계 고등학교였긴 했는데 쌤 1학년 때 같은 반에 그 미술 쪽으로 진학을 원하는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한 명은 진짜 순수하게 미술 이렇게 그리고 싶어 하는 친구였고, 한 명은 미술을 이용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뛰어드는 걸 원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광고 계열의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에서 아주 열심히 잘 회사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광고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 과대 광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광고하니까 사실 쌤이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쌤이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광고를 할 때도 여러분들 뭐 자금이나 이런 거, 그 광고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연예인을 섭외를 한다든가, 그 연예인한테 돈 줘야 되니까 그 연예인을 섭외해서 광고한다, 뭐 한다, TV에 이제 광고를 낸다. 그러면은 TV 그쪽 그 저기 방송 3사에 이렇게 돈을 내고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막 서울에 약간 큰 건물에 되게 건물 위에 되게 큰 화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막 며칠 그냥 광고하는 데만 해도 막 돈 몇 천만 원 들고 그래요. 그래서 광고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가요. 회사를 운영할 때 광고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걸로 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광고 얘기하니까 쌤이 살짝 생각이 나는 게, 그 주의해야 될 점으로, 쌤이 그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뭐 남학생, 여학생 뭐 알고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롤이나 뭐 오버워치는 좀 죽었더라고. 음. 뭐 쌤은 스타크래프트 뭐 내가 잘 하지는 못하는데 보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1세대 방송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소닉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엽기 전략 이렇게 재밌게 해서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하다가 이제 신발 파는 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발팜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회사가 굉장히 커졌어요. 매출도 막 2, 300억 단위로 굉장히 커져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전국에 막 생긴 그 스베누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상장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뭐 내가 그냥 기사나 이런 거 그 아프리카 TV 이쪽에서 소식을 들은 걸로는 광고 쪽에 돈을 좀 무리하게 많이 썼더라고요. 심지어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온라인으로 신발을 팔다가 오프라인 매장 전국에 좀 생겼는데, 그 그때 당시에 광고 모델로 아이유도 나왔어요. 그때 아이유도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그 아이유 광고 모델로 쓰는 거 한두 푼 하지 않을걸요? 그리고 그때 또 누구더라? 그때 되게 유명한 걸그룹도 했어요. 트와이스였나? 트와이스가 그때 있었나? 아무튼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AOA인가? 되게 유명한 사람도 썼어요, 그룹도. 그래서 광고,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광고를 찍었겠죠.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지출이 너무 컸고, 또 개인적으로 좀 돈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공장에서 신발은 받았지만, 이제 그 거기에 해당하는 대금을 이제 주지를 못해서 계약 위반, 사기 그런 걸로 문제가 돼서 사실 지금은 좀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광고 이런 걸 할 때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창업한 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뭐 나머지 부분은 되게 그냥 활동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하면 되냐 하면, 여기 보면 교과서에도 뭐 예시가 나와 있기는 해요. 여기 이거. 그래서 모덤 활동 이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등교 수업을 했을 때 한번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 전에 이런 거 활동은 얘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등교 수업을 했을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잠깐만 그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짜 창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나 기분 좋게도 이제 좋은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대표님 한 분께서 이제 오픈 피드백을 저한테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저희 채팅방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좀 자신감을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죠. 유튜브에 혹시 이거를 보여드려도 될까 그랬더니 이제 또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이렇게 유튜브로 소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첫 페이지 개요에 대해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표님께서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도전을 하셔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의 개요 부분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어때요 여러분? 딱 보고 어떤 느낌 드세요?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이죠. 여러분, 좋은 사업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제가 항상 백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백데이터가 이미 있거든요. 왜냐, 시제품 다 만들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제품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계 장치들이 얽힌 그런 건데, 이거를 시제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작동이 되는 그런 동영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백데이터는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에는 이거를 내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되면 되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딱 전달이 되죠. 진짜 좋은 사업계획서는 뭐냐면요, 읽지 않고도 파악이 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나 직관성이 뛰어나가지고 읽지 않고도 이게 뭔지 파악이 되고, 타겟층이 뭔지, 차별성이 뭔지, 강점이 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읽지 않고도 그대로 들어오는 게 되게 좋은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설계도면까지 다 있고, 뒤쪽에 가보면 시제품 제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하는 방식들, 두 줄 넘어가는 게 없죠. 두 줄 넘어가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보면 한 줄도 다 안 채우죠. 어, 정말로 깔끔하게 딱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전달이 돼서 어떤 이 장치에 대한 뭐 특허라든지, 그리고 핵심적인 부품에 대한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사업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신데 근데 이거를 혼자 쓰신 거예요. 제 영상을 아주 초창기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예전에 제가 전화로 이제 멘토링 해주는 영상을 한 몇 개 올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전화로 멘토링을 했었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제가 좀 되게 친절하지 않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단 몇 개월 만에 엄청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품도 완제품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이제 고생한 그런 흔적이 보이고,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대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직접 직접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계획서 단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좀 그게 걱정되는데, 시장 중심적인 그런 접근법의 사업계획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를 위한 음식물 처리기, 뭐 식당을 위한 음식물 처리기, 뭐 신혼부부를 위한 음식물 처리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장치,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공계 출신에서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시장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제품을 잘 만들었어, 내가 잘 만들 수 있어, 이거에 포커싱을 둔 그런 사업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시장 중심적인 그런 심사위원이 보면 다소 조금 불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좋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시장에서 필요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측이 되는 그런 시장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1인 가구한테 쓰면 딱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뭐 신혼부부한테 쓰면 좋겠는데? 식당에 쓰면 좋겠는데? 알아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시장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아이템이 아니죠. 좋은 이런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생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발표를 되게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전주 오셨을 때 제가 발표하는 것까지 다 잡아드리긴 했는데, 그걸 사실 또 얼마나 트레이닝하고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드느냐는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확실히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피칭에 있어서 너무 약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두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과 발표에 대한 부분만 없다면, 그것만 이제 잘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에서도 여기 대표님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표님께서 전주에 저를 보러 오셨거든요. 저를 보러 오셔서 이제 제가 거기서 PT랑 잡아드리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배를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배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내용이, 이제 이거를 계속 구상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뱃속에 암덩어리가 엄청나게 막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대장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그렇게 약을 먹고 이제 변을 뽑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했대요. 바로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배를 열고 보니까 이 그러니까 변비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변비가 석화가 돼서 대장에 달라붙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돌덩어리 같이, 변이 돌덩어리 같이 돼서 대장을 막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의사의 진찰, 그리고 CT의 진찰이 오진인 거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배를 열어보니까 오진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거의 만 분의 1의 그런 확률이 나오는 그런 오진이 일어난 덕분에 이분이 살았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사가 오진했다고 막 멀쩡한 배를 왜 여냐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겨우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변이 석화가 될 정도로 변비가 심했고 그걸 왜 못 느꼈냐? 이거 만드느라, 음, 이거를 만드느라 그냥 거기에만 이제 정신이 몰두가 되다 보니까 다른 걸 신경을 못 썼대요.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신경도 못 쓰고, 화장실을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도 신경을 못 쓰고 그냥 계속 앉아서 고민만 한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면 우리가 장이 멈추잖아요. 고민만 하다가 몸이 그 지경이 된 거죠. 음.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잘 나섰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사업 계획서도 나오고 그 제품도 만들고, 진짜 제품 돌아가는 거 보면 한번 제품 이미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첫 페이지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작동되는 동영상까지 또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 발표 때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정말 사업계획서를 정말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한 200개, 200개? 200개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봤거든요.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우리가 꼰대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아버님 세대들을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을 만든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몸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죠.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건 정말 엄청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생 창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이제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순히 내 아이디어만 가지고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게 진짜 제가 너무 뭐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막 심한 말 하기도 해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제품도 없고 심지어 그림도 뭐 제대로 해가지고 뭐 어떤 설계 도면이라도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연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변리사 사무실에 내가 가져갔는데 그 변리사님이 되게 좋다고 했다. 그런데 왜 심사에선 떨어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지금 이런 분은 막 온 몸이 뭐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도 이제 발표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근데 이제 한글도 제대로 못 이렇게 못 다루고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한테 배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완성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젊은 분들은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뭔가 지원을 하고 내가 선정이 되면 그래서 정부한테 돈을 받으면 그때 제품 만들게 이런 분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사실 나부터도 내 돈을 들여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그런 자신이 없으면서 왜 정부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죠? 나부터도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노력을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정부가 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정부가 오케이, 너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넌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이거 할 거야. 내가 얼마가 걸리든 간에 내 재산을 뭐 털어서든 간에 내가 빚을 얻어서든 간에 난 이거 할 거야. 근데 너희가 정부가 돈을 주면 오케이, 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사실 이런 깡다구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가야잖아요. 적어도 사업가라면. 좀 요새 며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피드백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처럼 이 대표님처럼 정말 몸이 망가질 정도로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사람 살고 죽는 일 아닌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부터 나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대표인가? 나는 내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실제로 쌤도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이거를 관련된 걸 좀 찾다 보니 이제 보게 된 영상인데 재밌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이제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넓지만 하지만 속은 새가슴이거든요. 사업 이런 거 잘 못해요. 무난무난한 걸 좋아합니다. 물리적인 건 넓지만 그래서 혹시나 사업하는 친구들은 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교시 들어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젤로. 빠이. 나가도 돼요.